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용남 19대 국회의원 그리고 김영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 주재로 오늘 다시 만나서 예산 협상을 이어가긴 했는데 또 불발됐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어느 일방의 잘못이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근데 다만 조금 잘잘못을 따지자면 지금 민주당 쪽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심자랑을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면서 뭐 깎기도 하고 조금 늘어나는 예산도 생길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예산안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특히 대통령실 중심한 예산은 다 삭감해 버리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로 여차하면 민주당은 단독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네. 그럼 그 집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심자랑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 민주당의 힘자랑이 지나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월요일까지는 협상하라 이렇게 이제 또 한 번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주말에 물밑 협상에서 타결이 될까요? 글쎄 지금 보니까 그 정부 여당이 협상 주도권을 100%다 갖고 있지 않아 보여요. 네. 대통령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을 낼 때 애당초 김진표 의장이 너무 뭐랄까 민주당에 좀 편향된 중재안을 낸 거 아닙니까? 법인세 1%만 가지고 과연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결렬된 부분들을 1% 깎아줬다고 국민의힘이 그냥 바로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거고, 또 하나 다른 이제 맥락으로 보면 초기부터 이 정부가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즉 행안부 장관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은 그 경찰국 그런 관련된 예산들이 지금 그래서 중간에 그게 협상이 앞에서 걸린 사실은 거군요. 이제 예상만 관련해서 왜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악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제로 뭐 국회 선진화법 이후에는 여러 가지 조금씩 늦어졌지만 이렇게 많이 늦어지고 있지는 않고 여야 모두가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마 다음 주 중반 뭐 크리스마스 전후로는 어느 정도는 또 다른 개선안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안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부분도 공전이 되고 있는데, 이러는 사이에 여야가 합의한 기한이 45일인데요. 절반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애당초 조금 너무 국정조사라고 하는 카드를 민주당이 빨리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도 내년 7월까지가 조사 기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앞에서 특수본이 조사를 끝나지 않고 이미 지금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뻔하게 특수본이 핵심적인 특수본다운 수사 마무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의 국조의 필요성을 공감대를 가지고 세게 밀었으면 사실은 뭐 야당이 좀 힘 있는 국정조사를 책임 있게 할 수 있을 텐데 벌써 절반 정도로 까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당이 참여하지 않는 국정조사를 야당이 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떤 뭐 행안부 또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야당만을 위한 국정조사에 100%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뭐 얼음장을 놓기는 하지만 현실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역부족이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민주당은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국정조사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 국조특위위원들 다 사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이 예산안과도 좀 결부가 돼 있는데, 만약에 예산안이 혹시 주말 안에 협상안이 이제 도출이 된다고 하면 국민의힘의 그 국조특위위원들이 좀 복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 예산안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만하고만 꼭 연계시킬 수는 이게 없다. 지금 국정조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화답을 하면서 합의가 됐습니다만 국정조사를 제대로 시작도 못한 상태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단 말이죠. 그러면
애초에 국정조사를 요구한 이유로서 가장 큰 것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진상규명을 뭐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느냐. 처음부터 진상규명에는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민주당의 좀 스텝이 꼬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이 제가 보기엔 뭐 12월 하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만 네. 만약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져서 주말에 합의가 되거나 아니면 월요일 날 예산이 통과가 되더라도 바로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어렵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안 먼저 하고 국정조사를 하자. 이 여야 합의가 이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서 그 변수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거 원점이다. 자, 이런 주장이신데요.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제가 오늘 이태원역 1번 출구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고요. 여당도 물러서지 않았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저께 참사 현장 인근에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가 안치된 시민 분향소가 처음 설치됐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민 분향소로 가셔서 영정과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합니다.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 이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의 날을 세우는 정치적 발언을 하며 이태원 헬로윈 참사를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 정쟁의 도구로 쓰는데 혈안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헬로윈 참사 49제일인 오늘 하루만이라도 국민적 슬픔에 정치적 악용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서 시민 분향소 영정, 위패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참사를 방탄용 정쟁 도구로 쓴다 이렇게 맞받은 얘기를 지금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뭐 여야는 정쟁을 하는 거니까 저런 코멘트를 하고 있지만 제일 씁쓸한 것은 국민들과 유가족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진정성 있는 어떤 말하자면 정부 여당의 이 문제를 보는 어떤 해법 또 책임자에 대한 예. 어떤 추궁 또 결단 이런 것들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특수본의 활동조차도 실제적으로 뭐 딱 그동안의 활동 자체가 가시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에 어쨌든 위패를 모시고 안 모시고 이런 것 가지고 또 쓸데없는 정쟁에 있어서 두 번 말하자면 유족의 예. 마음을 쓰리게 했던 그런 정치권 모두가 조금 이것을 정말 진정성 있게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뭐 일본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외국도 그런 사건 이후에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정치의 순기능이고 역할인데 그런 데 대한 어떤 법제도적 무슨 뭐 보완이라든지 또 이번 내년 예산에 그런 예산들을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이 첨가됐다든지 이런 것들은 들리지 않고 서로 막 이렇게 쏘아대기만 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유족을 더욱더 49제를 예. 맞이하면서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파 속에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 팻말을 들고 오늘 추모제를 벌였는데요. 자, 대통령실이 그동안 몇 차례 이제 사과의 뜻을 밝히긴 했는데 유족들이 얼마 전에 주어가 있는 사과를 다시 한번 요구한 이런 상황입니다. 이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과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애도 기간에 공식 석상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죠. 그리고 만약에 한 번 더 예. 사과가 이루어진다면 제가 예상해 보자면 지금 특별수사본부에서 공식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고 이른바 진상규명과 원인에 대해서 공개적인 발표가 이루어진 이후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다시 한 번의 공식적인 사과가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진상 조사가 다 된 뒤에. 그렇죠. 예. 원인 규명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요. 근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 스스로 본인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밝혔던 정진상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의 뇌물수수와 관련된 구속 이후에도 아마 제 기억에는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수차례 사과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요구하는 건 왠지 좀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재난의 정치화다 이런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만 어떤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이용해서 네. 그것을 정쟁에 이용하려는 그게 다 국민들의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진실 규명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희생자를 위한 길이다. 낮은 자세로 무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피겠다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강승규 시민사회 주석이 조계종 49제 대통령실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는 전해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에서 생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10대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먼저 듣고 오시죠. 우선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고요. 본인이 필요에 따른 이런 생각이 좀 더 굳건하고 치료를 받겠다 좀 이런 생각들이 더 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그런 치료를 받고 싶고 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정부로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아주 철저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치료가 더 이상은 뭐 할 수 없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굳건했으면 좋았을 것. 자, 총리실은 이게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일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는데 지금 민주당 정의당에서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인데 어쨌든 이 일이 생기기 전에 정부가 좀 더 앞서서 그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의 마음을 좀 더 헤아려서 조기에 좀 더 심리 치료라든지 트라우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또 치료를 받는데 필요한 뭐 방금 한총리 말한 대로 네. 재정적인 부담이 있었다면 그런 데 대한 조금 찾아 나서는 해결책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못해서 총리로서 마음이 아프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표명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본인의 의지가 박약해서 예. 우리는 다 국가는 다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좀 아픈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말 그대로 좀 예. 어린 학생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국가가 보다 선제적으로 이런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에게 빨리 좀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도와주는 그런 행위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더불어 종합적인 대책으로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총리께서 지금 아마 이번에 사망한 학생의 거의 할아버지 뻘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다가 나온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족들이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생각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막말 파문을 일으켰던 김민아 창원시 의원이 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김해시 의원이요. 이 김민아 의원을 옹호하는 글을 올려서 논란입니다. 왜 이럴까요? 제가 보기엔 네. 지금 이런 일련의 그 사건들이
8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와 쭉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의해서 그 특조위라고 하죠. 특별조사위원회도 제 기억에는 아마 수사까지 애초에 이루어졌던 수사까지 해서 특조위까지 합치면 한 9번에 걸쳐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사이사이에 뭐 이런저런 논란이 많이 있었고요.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뭐 예산 지원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중복되다 보니까 아마 이번 이태원 참사와도 관련해서 세월호 때와 비슷하게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뭐 그거를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뭐 이런 말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오늘이 49제고요. 예. 지난번 그 김민하 의원의 발언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하기도 좀 어려워서 하지를 못할 정도의 막말이었었거든요. 지방의원 차원에서 조금 예, 부적절한 뭐 조금이라는 기보다는 그냥 많이 부적절한 부적절했죠. 예. 부적절한 언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제가 예.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창원 시민단체가 김민하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도 나섰고요. 지금 뭐 온라인 서명운동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자 본인이 사퇴를 안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어떤 제명 조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러나 국민의힘 자체에서 과연 윤리위가 저런 발언을 얼마나 그러니까 냉정하게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들여다볼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우리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세월호 트라우마가 분명히 국민의힘 전체 구성원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너무 과잉 정치화된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으로 또 이런 어떤 그 편향성을 갖고 있지 않는 그게 모여서 이렇게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다 그냥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이지 정치적 성향으로 모이신 분들이 아니고 계급과 계층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닌데 미리 이러한 잣대를 함으로써 작용과 반작용으로 괜히 지금 유족들이 그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미리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국민의힘의 구성원들이 그런 막말한 의원들한테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야지 화이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 않다. 적절하지 않다라는 거고 당에서도 일정 정도 뭐 그걸 강한 징계를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법적으로도 지금 안 되죠. 아직까지 지방의회 구성이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뭐 그렇군요. 바로 이렇게 예. 그 이분을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좀 소위 뭐 당 대표라든지 어른들이 조금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목소리를 않겠나 낼 필요가 그렇게 있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